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챙겨 먹는데 어떻게 영양제를 좀 현명하게 챙겨 먹어야 될지,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나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먼저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라는 책은 영양제는 약이 아닌 식품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여에스더 박사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에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시죠.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남편 홍해걸 박사님과 콜라보로 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신데요. 영양학과 이제 기능의학을 현대의학에 접목하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이고 다수 방송이나 강연 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챕터별로 있는데 모든 내용을 다루진 않고 제가 신선했던 내용과 조금 영양가 있는 엑기스들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라는 주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영양의 과잉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시로는 이제 옛날의 사과와 지금의 사과는 다르다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1950년대 때 만들어졌던 사과는 철분이 한 개당 4.3mg이 들어있는데 1998년, 약 50년이 지난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사과당 0.18mg밖에 철분이 안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1950년대 사과 비교했을 때 26개의 사과를 먹어야지만 이 철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똑같은 사과 한 개인데 라고 했을 때 질소와 인산같이 우리가 화학 비료를 좀 남용하게 되고 같은 땅에서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하게 되니까 토양 자체에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하는 식품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 과잉 시대가 아니라 영양 부족인 시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보충적으로 영양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한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대인들이 약물 사용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약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플 때 항생제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들을 손실을 가져오고, 결핵 치료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B6와 비타민 D, 그다음에 진통 소염제는 엽산, 당뇨 치료제는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B12, 그다음에 위궤양 치료제는 마그네슘의 손실. 이제 단편적인 것만 말했지만 대부분의 약물들이 뭐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손실을 항상 가져오는데 현대인들 약물 사용이 증가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영양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지? 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것 크게 5가지.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칼맥,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된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라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 A나 C나 E 이런 아이들은 항산화 작용에 효과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인체를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항산화 비타민은 잘 갈 수 있도록 윤활유 작용을 해주는 아이고, 그다음에 항피로 작용해주는 애는 비타민 B군이죠. 그래서 비타민 B는 B1, B2, B3 군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군으로 뭉쳐서 말을 하고, 이 비타민 B는 대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또한 좀 이제 어쩔 수 없는 만성 피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식품으로 섭취만 했지만 영양제를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종합 비타민을 먹었을 때는 어떤 한 군이 저한테 안 맞는지 위장장애가 잘 일어나서 저도 B랑 C랑 따로 먹고 있는데, B군 같은 경우는 이런 임팩타민을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자마자 부스팅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조금 피로도가 덜한 것 같고, 드시는 방법은 이제 식사하시고 식후에 바로 드시게 되면 흡수율이 더 빠르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복 시에 드셨을 때는 좀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거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골라라. 근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천연이랑 합성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철분과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시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함량을 조금 줄인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이쪽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부 자외선 햇빛 받으면 생성이 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죠. 뭐 거의 뭐 직장인들 90%는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아무리 나는 이제 사무직이지만 창문 열어놓고 햇빛 받으면서 비타민 D 합성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비타민 D 자체가 합성되기 위해서 그 자외선이 창문을 통과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바른 선크림도 비타민 D를 조금 차단하는 역할을 하긴 해서 합성이 되려고 하면은 선크림을 좀 일단 안 바르고 비타민 D를 합성하고 그 다음 또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나가서 직접적으로 자외선을 좀 쐬는 거가 필요하죠.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 국립의학회에서도 하루에 권장 600 IU 정도인데 기본적으로는 1500에서 2000 IU 정도를 추천한다고 해요. 근데 이 100 IU 정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등푸른 생선 7에서 8조각 정도 먹어줘야지 100 IU 정도고 우유나 요거트도 10컵 건조 시리얼을 5에서 12분 먹었을 때 양이니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사실 자연식품 흡수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자연식품 먼저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보충해서 먹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표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현재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많이 유산균이라고 알려진 부분인데 프로바이오틱스는 한마디로 유익균.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란 필요한 균종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장 같은 경우가 정말 장의 행복이 곧 뇌의 행복이라는 거가 영어의 gut feeling이라는 말이 있대. 직감이라는 건데 장의 행복이 곧 뇌 행복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은 백혈구나 인체 면역 세포의 7, 80%가 몰려 있는 중요한 기관인 사실이죠. 그래서 유해균, 유익균, 중간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중간균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이 비율이 더 많으면 유익균 쪽으로 가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 쪽으로 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고 100억 마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균종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익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고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까지도 함께 들어간 제품이면은 이 세 개가 충족이 되면 괜찮은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에 맞는 영양제, 다이어트 중일 때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산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호흡법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그런 호흡법만 형성이 되어도 체지방을 잘 태워줄 수가 있고 산소를 신체 조직에 공급해주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다. 철분이 필요해요. 철분 많은 거 붉은 살코기, 소고기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무조건 고기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붉은 살 양질의 소고기 같은 거에다가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있는 쌈채소 같은 것들을 같이 들으시면 오히려 지방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음식이고 아무래도 내장 지방이 높다 보면 좀 채식 위주로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중간중간에 무조건 채식이 아닌 주일에 주일 2회 정도는 고기와 쌈의 종류로 드시는 거를 저는 오히려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은 체지방을 태우는 난로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필요하고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양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고 기력이 좀 딸리고 당이 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비타민을 챙겨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주신 게 강낭콩 추출물 함유 식이섬유 파제올라민이라는 건데 이런 거가 이제 탄수화물이 몸 안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낮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우리가 오메가3가 지방 연소를 촉진해서 에너지 생산할수록 도와줄 수 있는 연료예요. 그래서 혈관 조직이나 비만 관련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이 오메가3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비타민 B나 그 다음에 C 종합 비타민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그다음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은 좀 영양제로 추가적으로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컴팩트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 책에는 그 외에도, 다이어트 외에도 정말 건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